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김우진 교수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에 못다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특허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특허가 이제 기술을 보호하고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그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또 그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전체적인 인류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특허권을 일부러 포기함으로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특허의 그런 장단점 중에서 뭐 꼭 특허 기술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말 조금 그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 맞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특허라는 것이 이제 아주 훌륭한 기술 개발을 한 사람에게 이제 그 기술적인 독점권 그리고 산업적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기술 그리고 더 확장된 산업 영역으로서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사회적인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어떠한 독점권이 너무 많이 이제 우선시 될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산업 그 발전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그 제한적으로 막는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 이제 그 어떤 특정 유전자에 대한 암 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식품 그리고 다양한 먹을 것 이것들도 굉장히 우리 건강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영양소들은 사실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타민들은 기본적으로 19세기에 이제 비타민 B나 비타민 D, C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인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라는 것들을 처음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제 그 개발이 됐었고, 그 뒤로도 실제 그 영양학적인 부분으로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 알려져 있는 괴혈병의 치료제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비오틴과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각객병이나 이런 것 같은 다양한 질환들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실제 그 영양학적인 발전들을 굉장히 많이 이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의 이러한 기능이 단순히 어떤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것만일까? 라는 부분들은 현재 과학계에서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고, 이 부분을 넓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속되고 있는 연구의 한 조류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저도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연구한 내용이 비타민 B3가 가진 그 새로운 효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한 걸 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그 기능을 해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비타민 B3 특히 이제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하는 특허를 등록했었거든요. 요 특허에 대해서 조금 교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이번 그 강의를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셀가디언의 이제 비타민 B3 특허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가 실질적으로 이쪽 산업계에 얼마나 중요한 효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비타민 B3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저 세포의 에너지를 돕거나 생산을 돕거나 아니면 이제 그 피로에서 일부 효과를 보이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실제 그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피 속에 있는 지질의 그 상승을 막기 위해서 비타민 B3를 일부 이제 보조제로 복용하셨던 것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식품학적인,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메꾸는 비타민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제한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측 가능한 범위의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누가 비타민 B3를 암과 연결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 특허를 보지 않고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던 부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허라고 하는 이 기술적인 이 가치로만 본다면 어떤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그 키워드를 주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셀가디언의 비타민 B3 특허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서 이제 굉장히 큰 산업적 영향을 준 여러 가지 특허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로 갖고 제가 주로 많이 설명했던 것이 이제 PCR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PCR이라는 기술은 실제 우리 몸에서 갖고 있는 유전체에 암호화된 그 서열들인 DNA의 그 양을 늘리는 기술인데요. 이 양을 늘리는 기술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DNA 양을 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DNA 양을 늘림을 통해서 우린 DNA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DNA의 서열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DNA를 조작해서 다양한 유전 질환 또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형질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PCR 기술도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 노벨상을 수상한 이 기술조차도 실제 처음 시작은 DNA의 서열을 증폭하는 고세균, 그러니까 온천지대의 아주 높은 온도에 살고 있는 세균의 DNA 증폭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그 용도 특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용도 특허의 결과적으로 그 DNA를 증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학계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기술로 작용하게 되었고, DNA는 증폭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부여함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 그 비타민의 효능이 실제로 암을 조절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키워드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가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단순히 이 비타민 B3를 약으로 하는 이제 그 산업 영역에만 한정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부분들에 대한 생물학적인 활성, 그다음에 다른 비타민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비타민 B3의 용량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성과들과 연관됨을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도 더 큰 연구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980년대 그 생명과학계를 강타한 PCR이라는 기술은 정말 대단했죠. 그럼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PCR을 했을 때 그 사람이 PCR이라는 기술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이미 그 세상에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정리해서 내놨을 때 이게 정말 놀라운 파워를 갖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비타민 B3에 대한 그 연구 성과를 그 PCR에 대비해서 말씀해 주신데 너무 감사한데, 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어쩌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그 위험한 암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는 연구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사실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세상에 도움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런 기술을 특허를 제가 어떤 구속력 있는 특허로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완전히 공개해서 누구나 마음 편하게 이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의학적 지평을 넓히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숭고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자신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신 분들은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았고, 이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이 발전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평균 수명 80세를 넘어가는 혜택이 풍성한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배석철 교수님도 이제 예전에 근무를 하셨지만 이제 그 백신의 아버지로 굉장히 유명했던 루이 파스테르는 실제 그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미 유럽의 특허권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그 과학은 모든 사람의 소유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인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프랑스에서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로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인 명목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40세 이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을 늘린 가장 중요한 기술로서 공중 보건 이후에 가장 뻗고 있는 것이 백신입니다. 결국 그 한 과학자가 갖고 있는 위대한 영감이 실제 이것들을 풀어놓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파급력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파스테르 연구소는 그거를 이 백신 기술을 세상에 공개했지만 백신 하면은 항상 맨 앞에 서는 게 파스테르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뭘 꼭 지키려고 해서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도 지킬 수 있는 거는 또 지켜진다는 그 예가 된 거 아닐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논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다는 부분이 있다면요. 특허에서 사실 특허권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발명자입니다. 결국 특허권자와 발명자는 구분된다라는 것인데, 이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논문은 저자와 이제 그 논문지, 그러니까 뭐 퍼블리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대별돼서 논문의 모든 영예를 저자가 가져가는 것과 달리 특허권의 재산적인 가치는 모두 특허권자가 가져가고 발명자는 굉장히 약간 축소돼서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대부분의 많은 위대한 발명에서는 특허권자보다 발명자가 주목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위대한 발명을 누가 했는가가 그 특허가 인용되고 그 확장될수록 그 이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발명자의 이름에서 결국 그 기술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질 수 있게 따라서 결국 우리가 그 기술을 누가 개발했는가를 계속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아주 쉬운 예로서는, 예를 들자면 뭐 스카치 테이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한쪽 면이 끈적끈적한 본드가 발라져 있는 얇은 셀로판지를 우리가 쉽게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고 스카치라는 회사에서 만든 테이프였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이 기술을 개발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는 사실 이 특허권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그 오리지널리티로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특허라는 제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흥미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거를 어떤 할 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이런 연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 연구에서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공개한다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비타민 B3에 대한 그 결론에 도달하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점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비타민 B3 암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 특허에 대해서 교수님이 평을 좀 잘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뭘 감히 이걸 네. 평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사실 비타민 B3와 관련돼서는 실제 그 많은 문건이 있고 또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 비타민 B3가 이제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그 다음에 세포의 활성을 돕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 이제 최근에는 그 이후에도 유전자의 발현 조절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밝혀졌으며,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동물 실험이기는 했지만 실제 이제 비타민 B3를 지속적으로 복용한 동물이 그렇지 않은 동물에 비해서 30% 정도 수명이 증가했다라는 연구도 되고 있어서, 비타민 B3의 효능은 단순히 이제 영양 보조제에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노화 방지, 그다음 에너지 대사, 그다음 뭐 특히 제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뼈의 향상성 조절과 그 다음에 뼈의 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키워드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인류의 난제라고 불리는 이 질환과 관련돼서 비타민 B3의 효과를 이제 정면으로 이야기한 연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배 교수님의 연구가 그 최초이자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실 지금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영감을 가지고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이제 관련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실제로 이 비타민 B3가 조절하는 암과 싸우는 그 의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비타민과 암과의 관계를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마침 김우진 교수님을 모시고 특허에 관한 얘기를 하게 돼서 여기에 살짝 껴서 저희가 가진 그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 이 평을 들어봤습니다. 좋은 평을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